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유자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 이 시기에 아마 국어 과목을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이 모의고사로 인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국어나 영어 과목은 우리가 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다르게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이 많지 않잖아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강사로서는 단원별 기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처럼 단원별 문제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보다는요. 그 이유는 강사로서는 단원별, 진도별 문제를 만들 때는 그래도 단원별 기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강사님들께서 다시 한번 문제화 시켜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단원별, 진도별 문제를 푸시면은 내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보통 수험생들이 지금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웬만한 재시생 또는 기반이 있는 학생들 아니고서는 모의고사 시즌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누군가는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보지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강사님들 입장에서는 학원 입장에서는 강의를 1년 동안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강사님들은 어쨌든 적중을 시켜야 돼요. 그럼 모의고사에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에 지역적인 내용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런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늘 항상 상담하는 게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누군가는 공부를 막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다시 내년으로 미루시는 분도 계시고 누군가는 불안해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전범위 모의고사나 또는 시행착오 기출을 모아놓고 5과목을 푸는 연습, 과목 순서도 될 수 있죠. 국어나 영어를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어, 영어는 좀 최대한 앞에다 놓고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험지 순서대로. 대신 국어를 먼저 풀기 힘드신 수험생들은 한국사 정도를 먼저 풀고서 그 다음에 국어, 영어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어, 영어, 언어 과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다 놓고 풀면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다른 과목 푸느라고 정신력, 집중 다 틀어지고 나서 갑자기 뒤에서 언어 과목, 음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시간 배분. 국어는 대략 20분, 영어는 대략 30분, 나머지 과목은 한 10분에서 15분, 500카드는 10분 이내로 푸는 연습을 하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점 방지용으로 당연히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험생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다수가 다 비슷한 강사님이 비슷한 교재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 나오자마자 내가 못 풀면 난데도 못 풀겠구나. 이건 배점 방지용 킬러 문제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거기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실수를 하지 말고 최대한 맞추시고요. 그 줄인 시간을 다시 못 푼 문제 돌아가서 보기랑 소법 푸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분들은 갑자기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막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문제를 못 풀고 시간을 빼앗기고 정작 자신이 맞출 수 있는 문제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또 틀려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죠. 잊지 말할 것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당연히 그 과목의 합격컷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어려운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집중력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린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다. 첫 번째, 내가 실수로 틀린 부분. 이 부분들은 보완해야 돼요. 왜냐면 실수는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 OMR 카드 적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시험장 가서 OMR 카드를 교체하다가 거기서 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에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보통 다른 과목은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원별, 진도별 문제집이 저는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 됩니다.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하지만 문제는 국어는 이제 바로 동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국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의고사가 어려운 분들 계세요. 그런데 선생님도 아세요. 자신감 많이 떨어진다는 거.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실제 현장에서 쉽게 풀 수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련 입장에서는 자신감 무시 못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가지고 공부를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거나 공부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불안해가지고 공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 검색해봐가지고 다양한 강사님들의 모의고사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좀 쉬운 교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도 이걸 알아가지고 막판에 봉투 모의고사는 다 쉽게 내요. 자신감 떨어지지 않게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려고 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 지장이 크거나 자신감 떨어진다. 그냥 풀지를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는 뭐 다양한 강사님 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마다 다들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 매일 풀되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약점을 체크하는 정도로만.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풀고 나서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외워야 할 부분이나 기본서나 요약집에서 뭐 어떤 암기할 부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어도 꾸준하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강사님 거 모의고사 풀고 남았어요 시간이. 그럼 또 다른 강사님 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최대한 어려운 모의고사는 풀지 말자. 합격 수기를 봐도 이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어려워서 좋았어요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좋은 모의고사라는 거는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도의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봐가지고 알아보시고 나서 너무 어려운 모의고사는 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무원, 경찰, 소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도 다들 열공하세요.